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부정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찾아뵀는데요. 동부정 지금 뒤로 보이는 배경이 참 고즈넉한 느낌이에요. 되게 조용하고 오늘 가을의 오후 한때를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편사에 대한 준비를 해봤는데요. 편사, 편먹고 활쏘기라는 라고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편사란 옛날 사정과 사정이 평소 단련한 무예를 서로 비교하여 승부를 가리는 경기로서 오늘날에도 현재까지도 유지되고는 있으나 예전의 방식과는 조금 더 약하게 약식으로 행해지고 있을 뿐이랍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편사가 과거에 행해진 유일한 경기 방식이었고 그 편사에는 엄중한 규범과 예의가 오늘날까지 우리 궁도인들에게 참 많은 점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편사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편사가 행하여지기 시작한 때는 그 연대가 확실하지 않고 단지 조선 중기 이후에 그 빈번한 과거가 시행되면서 그 빈번한 과거 때문에 궁도가 성행하고 그에 따라 민간 사정이 하나씩 생겨나면서부터라고 알려져 오고 있는데요. 편사를 말하기 전에 먼저 사정에 대해서 고찰해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민간 사정과 관설 사정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과연 어떻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지 먼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의 기초, 즉 활터는 사장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관설 사정만이 있었을 뿐이고 민간 사정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엽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고려 선종 8년 호부 남랑에 활터가 설치되어서 군졸과 일반 백성들이 습사할 수 있게 만들었었는데 이것이 곧 국가가 도성 내에 활터를 설립한 시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 태조 때 서울을 한양으로 정하고 도성 동편에 교장을 설립하고 이것이 곧 훈련원이 되었고 태종 때는 이곳에 사청을 세우고 묵과의 시험 장소로 택함과 함께 무사와 군졸들이 습사를 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관설 활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조선 중엽부터 강무장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금님께서 무예를 닦던 장소로서 사용하던 이름은 모화관이라고 하는데요. 모화관은 인조 때 묵과의 시험 장소로 사용되면서 훈련원의 1소라고 하고 그 모화관은 2소라고 하였다고 해요. 따라서 관설활토는 그때 1소, 2소 두 곳이 운영됐고 관에 있는 한량들 조선시대 궁수를 배우던 호반의 젊은이들을 한량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곳에서 습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궁중의 활터로는 창경궁 후원의 춘장대를 들 수 있는데 이곳에서 임금을 몸소 하던 그 열무와 시사,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뽑는 행사를 하거나 또는 왕이 직접 친사하였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더 지나서 효정 때 창경궁 내사복에 활터를 특설하였는데 이곳은 내승들, 조선시대에 말과 수레를 맡아보던 내사복의 말단 벼슬들을 내승이라고 하는데요. 내승과 별군직, 조선시대 임금님의 호위를 맡은 무직의 하나죠. 별군직 등의 관리가 습사하던 장소였고 중일각은 금중수기들, 궁궐 내에 숙식을 하면서 궁궐을 지키는 일을 하는 금중수기들의 장관과 군교가 3일간의 숙직 기간 중 둘째 날에 항상 실시되는 시사와 매월 실시한 삭시, 매월 초하루에 당하의 문관과 일반 무관들이 궁수를 시합하던 일을 삭시라고 했거든요. 삭시를 행하던 곳이 바로 그 효정 때 그 창경궁에 있던 내사복에서 진행을 했다고 하네요. 지방의 사장으로는 지방의 영, 주, 부, 목의 소재지에서 장대,
연무대, 관덕정 등의 이름을 가진 관설사장이 있었고요. 이곳에선 연병 강무 외에도 장교와 군민이 습사를 진행했고, 이러한 강무 습사와 관할하던 지방관들이 잡목을 심어서 금화금벌하였으므로 속대전의 그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속대전은 경국대전 이후에 교령과 조례를 계속하여 모아 김제로가 편찬한 바로 법전이죠. 영조 22년대 때 간행되었던 속대전에 이런 내용들이 잘 적혀져 있다고 하네요. 민간 사정의 유래는 지금까지 관설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지금부터 민간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민간 사정의 유래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후에 선조 때라고 합니다. 국민의 상무심을 진흥시키기 위해 경복궁 동장 안에 오운정을 세우고 이것을 개방하여 백성들의 습사를 장려한 것이 바로 민간사정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간사정이 그 이후에 우후죽순처럼 일시에 여러 곳에 생기게 된 것은 선조가 장려를 한 내용이라기보다 오히려 인조나 효종, 현종 때, 그 조선 중후기 때 굉장히 빈번하게 실시됐던 과거 때문에 물가에 급제하려던 많은 한량들 때문이겠죠. 그렇게 조선 중기 이후에 민간사정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운정의 뒤를 이어 일어난 도성 내외의 모든 사정 중에서 오래된 사정을 보면 윗대, 그러니까 옛날 지역 이름이라서 서울 성내 북서쪽에 위치하는 지역을 윗대 쪽이라고 했고요.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인왕산에 가까운 동네들의 백호정이, 그 다음에 아랫대, 그 아래쪽이겠죠. 석호정 등 도성 내에만도 약 30여 개 이상의 민간사정이 생기기 시작했고 민간사정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또한 도성 밖 사정으로는 도성 밖에 동대문 밖에 영풍정, 또 세문 밖에는 노지사정, 무반정, 서호정, 무암정 등 20개 이상의 민간사정이 만들어져서 또 그게 큰 변동 없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가불광장 이후에 그 구습이 소멸됨에 따라서 한양의 사풍들이 전체적으로 일시일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종 광무 3년, 바로 지금까지 제일 오래된 정이죠. 황학정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한일합방, 8.15 해방, 6.25 사변 같이 정말 우리나라 역사들이 참 경량의 세월을 거쳤잖아요. 그런 세월들을 거치면서 서울의 황학정, 석호정, 그리고 전주의 천양정, 인천의 무덕정, 수원의 연무정 등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이전 대부분의 사정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사정이 생겨났고 대한궁도협회에 등록된 사정이 2015년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 38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현재인 2021년엔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확인을 더 이렇게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차후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지만 이미 380여 개가 전국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포천에만도 5개의 정이 있거든요. 5개 정을 저희가 지금 순회하면서 이런 특강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고 다시 열심히 더 준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편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들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